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나와서 80분 넘게 직접 반박했습니다. 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을 뿐이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로 모두 탄핵한 주장입니다. 검찰을 향해선 공소장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알리는 검찰의 모두 진술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먼저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약 1시간 동안 PPT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계엄 모의부터 포고령, 국회 봉쇄, 선관위 점거, 정치인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밝혔습니다. 검찰이 모두 진술을 마치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준비한 PPT를 띄워달라고 요구하더니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그냥 나열식으로 적은 공소장이라며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해제한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 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한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가 인정한 탄핵 심판 증언을 무시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들고 나왔던 논리를 훨씬 강경한 어조로 반복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갖는 것이고 장관이나 국민보다 수백 배 정보를 가져서 사법 판단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재에서 탄핵된 주장입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발언만 약 82분간 했습니다. 재판부가 발언이 너무 길어진다고 지적하자 변론인 말은 줄이고 피고인 주장을 최대한 하고 싶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경고성이나 호소용 계엄은 있을 수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가 국회 담장을 넘는 쇼를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는 마치 선배 검사가 후배를 훈계하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내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길에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인연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내란 형사 재판에서도 변호인으로 나선 김계리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원이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건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김 변호사보다 훨씬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진을 찍으며 담 넘는 쇼가 다 찍혔다며 국회에 못 들어간 사람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도 직접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면전에서 앞에 훌륭한 검사들이 있다면서도 공소장을 봤는데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7, 8개월 벌어진 12.12 사태나 5.18 내란 사건 공소장도 이렇지 않고 간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검찰 선배라는 점을 강조하며 후배 검사들을 가르치듯 훈계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던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선 부정선거 수사는 불가능하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며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으므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실한 선관위를 점검하기 위해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앞선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일체 언론의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생중계됐던 탄핵 심판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 변론에 나서며 언성을 높이고 말을 끊고 증인신문에 끼어드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법정에서 재판을 취재한 김혜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언론의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온 모습을 국민들은 못 봤습니다. 오늘 재판 나온 것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어땠습니까? 네, 붉은색 넥타이와 정장 차림으로 일반문이 아닌 법정 내부 통로로 들어왔습니다. 네. 변호인 12명이 들어왔는데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쪽에 앉았습니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PT할 때는 유심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네, 그 뒤에 이 검찰 PPT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띄워놓고 또 작심한 듯 발언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변호인은 3분 정도 말한 뒤 비상계엄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잘 안다며 발언권을 넘겼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작정한 듯 검찰의 PPT를 다시 띄워놓고 발언을 했습니다. 오전에 42분, 오후에도 재판이 시작된 지 바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가 정리해달라고 하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권리라며 두둔을 했습니다. 네. 모두 발언으로만 82분간 말했는데 검찰의 1시간보다도 길었습니다. 또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을 증인신문할 때도 중간중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유의 습관대로 방청석과 검사석, 재판부를 번갈아 보면서 손짓을 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간에 물까지 마시면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 입장과 같다 정도만 발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헌재 판단도 무시한 채 자신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넌센스라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네. 국회의장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은 걸 두고는 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나온 발언인데요. 계엄 목적, 사법 심사 여부, 포고령,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까지 헌재 판단과는 다르게 본인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에 와서 헌재 결정에 불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가 전원일치로 파면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승복 입장을 안 냈는데요.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공소장을 두고는 훌륭한 검사들이 있지만 저 역시도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했다며 마치 검찰에 훈계하듯 공소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 발언을 해놓고 재판 절차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면서 그 부분을 조사한 뒤에 재판을 하자. 그러니까 공판 준비 절차를 다시 밟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1시간 20분 정도 혐의를 부인한 뒤에 나온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는 추후에 판단하겠다며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만 언론 촬영을 못하게 한 걸 두고 재판부가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재판부는 언론의 촬영 신청이 늦어져서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못 들었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과 주말에 신청이 있었던 만큼 네. 의지만 있었다면 시간은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신청을 하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 판단을 하겠다고 한 만큼 다음 재판 땐 법정을 공개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리 기자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 조기 대선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